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도내 선거구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턴 매치입니다. 특히 원주 을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가 세 번째 대결을 펼치게 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자칫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도 당부됩니다. 유권자들의 주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추진됩니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등의 연기와 자제가 당부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21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강원도 각 선거구별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여야 주요 정당 공천자가 결정됐지만 이 공천에 반발한 무소속 출마자도 속출했습니다. 도내 총선 대진표를 성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원도 정치 1번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에서는 제20대 총선에 이어 재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도당위원장과 미래통합당 김진태 현 국회의원이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여기에 정의당 엄재철 춘천시 지역위원장이 출마해 3파전 양상입니다. 이번 총선에 대폭 조정된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선거구에서도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민주당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통합당 한기호 전 의원이 2010년 보궐선거 이후 10년 만에 다시 승부를 겨룹니다. 민생당에서는 김성순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원주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통합당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4년 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성중 변호사가 이번에는 무소속으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원주을 선거구에서는 세 번째 맞대결이 벌어집니다. 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통합당 이강우 전 의원은 두 번 맞붙어 한 차례씩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강릉 선거구는 다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김경수 전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홍윤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공천을 받았고 권성동 현 국회의원과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통합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또 무소속 원병관 전 강원도립대 총장과 민중당 장지창 예비후보의 출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동완 전 서울중앙지검 부이사관과 통합당 이철규 현 국회의원이 격돌합니다. 여기에 무소속 장승우 한반도 평화재단 이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이동기 전 지역위원장과 통합당 이양수 현 의원이 대결을 벌입니다. 여기에 황정기 전 한국산업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선거구는 민주당 원경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통합당 유상범 전 창원지검장 간 이른바 검경 대결로 치러집니다. 또 민주당에서 탈당한 조일현 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등 군소정당들도 각 선거구별로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총선 도내 각 선거구별 대진표가 완성된 가운데 모두 4개 지역에서 리턴 매치가 성사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원주시 을선거구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두 후보의 재대결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 을선거구는 혁신도시와 단구동을 포함하고 흥엄면과 신림면 등이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독 주자로 나선 현역 송기현 의원이 일찌감치 공천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경선에서 승리한 이강우 전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두 후보의 대결은 이번이 연속 세 번째입니다. 8년 전에는 이강우 후보가 1,500여 표 차로 승리했고 4년 전 선거에서는 송기현 후보가 300여 표 차로 이겼습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두 후보의 리턴 매치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송 의원은 서울지검 검사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송 의원은 원주 혁신특구 추진을 통한 창업연구도시 조성을, 이 전 의원은 치매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치매센터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1급양대가 지금 단구도 한가운데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는데요. 복합문화시설을 이 지역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은 원주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혁신 기술을 통해 사회 문제와 복지를 해결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원주시 을선거구에는 민중당 이승재, 자유공화당 현진섭 등 예비후보 5명이 등록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보자가 친목 모임 자리에서 밥을 사준다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다가오면서 어떠한 사항들을 조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김선아 기자가 유권자들이 유의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남은 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선거일로부터 20일 남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총선 전날까지 13일 동안입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6일까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외투표, 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일로부터 5일 전인 4월 10일과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4월 15일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투표를 하면 됩니다. 유권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볼까요? 후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안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주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선거 중립 의무가 있어 SNS 등을 통해 정치 성향을 드러낼 수 없는데요. 공무원이 특정 후보나 정당의 SNS에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 반대를 표명하는 건 중립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퍼나른다거나 댓글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건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를 허위 비방하는 건 역시 선거법 위반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바뀌었는데요. 2002년 4월 16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가 가능한데 학생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인 4월 2일부터 14일까지 같은 반 친구에게 개별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자고 말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공약 홍보물 같은 인쇄물을 나눠준다거나 교실을 여러 곳을 연속적으로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찍어주는 대가로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같은 것들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이외에 선거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의 전화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총선, 주의할 점들을 유념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청년 일자리 좀 장만해주고 물가 안정 좀 시켜주고 자꾸 하늘처럼 높으니까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야. 국회의원이 누가 나서든지 지역 좀 발전시켜주고 국민들 먹고 살기 좋아지면 된다고. 그게 가제지 뭐. 우리 할 말은 그기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위기 또는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 그 친구들이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고 또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정말 하찮은 일들만 많이 하는 일자리 위주가 많이 있으면서 단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전문적으로 있는 고학력 그 전문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조금 더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또 선거구도 새로 개편되고 이제 춘천 시민으로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저희 이제 취업 관련해서도 걱정이 많은데 이런 고민을 좀 더 덜어줄 수 있는 국회의원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유럽 입국자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치료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프랑스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20대 여성 1명이 원주시에 사는 친척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역시 프랑스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1명도 고성군에서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강원도는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시설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격리시설 부족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해당 확진자들은 인천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즉시 격리된 환자들로 도내 확진자 누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마스크 2만 2천 매를 배부합니다. 식약처 허가 제품인 KF94 마스크를 받는 대상자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과 춘천에 주소를 둔 임산부입니다. 노인은 지역 리반장이 가정을 방문해 전달하고 임산부는 산모수첩을 가지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1인당 2매씩 제공되고 임산부는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다음 달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소규모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차 전파 없이 감염 환자의 조기 발견과 자연 치유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가정에서는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을 연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시 집에서 휴식하기를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초중고교의 개학이 다음 달 6일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22일로 예정됐던 원주 시내버스 감축 운행도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고 원주시는 덧붙였습니다. 양구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지 침구와 예방수칙, 번역책자를 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등록 외국인 등에게 제공되는 책자에는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사업장 대응 지침이 한글과 영어 그리고 중국어로 담겼습니다. 또 베트남어와 일본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등 13개 언어로 예방수칙이 번역돼 지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예방을 돕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당초 지난 22일까지 예정됐던 시내버스 감축 운행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202번과 201-1번 노선이 우미린 아파트를 경유하고 112번 노선이 선쿠를주를 경유하는 등 우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23일부터 주문진에서 강릉 시내로 돌아오는 300번대 노선이 강릉 아산병원 인근 강릉 약국 앞을 경유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강릉 지역 시내버스 이용률이 60% 이상 감소하면서 버스 업체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시민들께 보여드렸던 정치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시장, 도지사, 대통령과 함께 원주를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은 누구보다 저 송기열에게 있습니다. 협력해서 원주를 더 크게 만들고 원주시를 수도권보다 더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첫째는 원주형 상생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학, 기업이 함께하는 원주형 일자리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주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철도 등의 국가교통망을 4년 안에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주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CCTV를 확대하는 등의 어린이, 여성, 노약자 보호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경제 활성화입니다. 제가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경기가 불황에 있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경험을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도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년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따와 원주 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15 총선에서 원주 시민들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원주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동해 최북단 어업인의 제3권 보호를 위해 어로한계선 북상어망 회수 작업을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북상어망이란 동해의 어로한계선 이남이나 북방어장 구역 내에 설치한 그물이 기상과 조류의 영향으로 한계선 이북 해역으로 밀려간 것을 말합니다. 이번 회수 작업에는 고성군 거진과 대진항 소속 어선 25척이 참가해 어망 약 911가닥과 통발 900여 개를 회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3차례에 걸친 북상어망 회수 작업이 진행된 지난해에는 어민들이 잃어버릴 뻔한 어구를 회수하면서 약 9억 5천만 원의 어획골을 올린 바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통학 전세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춘천시는 시 외곽에 있는 5개 학교를 추가 선정하고 25대의 통합버스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학교와 노선은 다음 달 중에 확정하고 운행은 5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4대 부고와 봉의고를 대상으로 통학 전세버스 13대를 운행해 왔습니다. 인제군이 꿀벌 사육 기반 조성을 위해 고품질 벌꿀 종합 가공센터를 운영합니다. 올 연말 준공 예정인 고품질 꿀벌 종합 가공센터는 10억 원이 투입돼 북면 원통리 일원에 조성됩니다. 특히 농축시설과 소포장시설, 화분 반죽시설 등 유통 시스템을 갖춰 농가의 편의를 돕고 양봉산물의 품질을 균일화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제군은 이와 함께 토종벌 종보전 지원을 통해 토종벌의 사육 기반 조성도 함께 추진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재택 수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는 재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2주간 진행하기로 한 재택 수업을 4월 5일까지 일주일 추가하고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을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 등교와 대면 수업은 4월 6일부터 시작되고 학생 생활관 입소는 4월 3일과 4일로 변경됩니다. 강원대는 앞서 학사 일정을 조정해 종강의를 6월 26일로 일주일 정도 늦추고 자체 학급 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가축경매 시장이 다음 달 5일까지 휴장합니다. 횡성축협은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23일 개장 예정이었던 가축경매 휴장 기간을 다음 달 4일 개장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횡성축협은 공정거래를 위한 축협거래 전문가 참여하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1로 거래하는 제도인 가축거래 알선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저녁 9시 26분쯤 춘천시 신동면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1시간여 만에 불은 꺼지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골프장 내의 잔디 등 0.7헥타르의 시초류가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골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포근한 바람과 함께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도 화창한 봄날이 함께하겠고 간간히 구름만 끼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온 태백 영하 2도로 출발하겠지만 큰 추위는 없겠고 한낮에도 영상권을 유지하겠으니 외출하실 때 두꺼운 외투 대신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여분의 겉옷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좁혀야겠죠. 부모님과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게 이 심리적인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